그러면 저 이강인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각국 대표팀의 선수 기용폭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 최종 엔트리 숫자가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피파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월드컵에 대한 스쿼드를 늘려라. 네. 이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번 조추첨을 하기 전에 대표팀의 감독들 이제 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들과 그리고 연맹 관계자들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스쿼드를 좀 늘릴 것이냐, 아니 말 것이냐, 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이 스쿼드를 늘리는 건 지금 현 전 세계 축구계에서 그렇게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국제 축구 평의회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피파 규정집 그걸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기관인데 거기서 임시로 선수 교체를 5명까지 허용하는 규정을 이미 만들었어요. 네, 3명에서 이제 5명으로 늘리는 그래서 방안을. 대부분의 리그들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원래 이제 5명에서 3명으로 다시 줄일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니까 그냥 5명을 지금 이번 올해 12월까지는 유지하자. 그렇습니다. 정해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월까지 늘리게 되면 월드컵 기간과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도 그러면 좀 선수 교체를 5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선수 교체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스쿼드의 숫자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피파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했던 피파 월드컵에서도 팀별 최종 엔트리를 23명, 경기당 교체 인원을 3명으로 일단 유지는 해놨어요. 피파에서는.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주요 리그들에서 교체도 5명으로 일단 확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이렇게 피파 월드컵 엔트리 확대하고 교체 선수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코로나19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여러 리그들이 5명의 인원을 이제 교체할 수 있게 되면서 일단 유로나 우리 작년에 있었던 유로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유로에서는 28명, 26명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는 28명까지 굉장히 최대로 확대를 했죠. 스쿼드를 좀 확대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물론 이제 교체도 5명으로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피파에서는 아직 피파가 주관하는 대회에서는 정하지 못한 거죠. 어떠한 그 기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라리가, 세리에, 분데스리가, 리그앙 뭐 이런 리그들이 다 교체 5장. 그리고 이제 교체 기회는 대신 이제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최근에 어젠가 오늘인가 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입장으로 다음 시즌부터는 프리미어리그도 이 교체 숫자를 늘리겠다. 왜냐하면 프리미어리그는 아직까지 교체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도 교체 숫자를 늘렸으니까 피파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스쿼드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요즘 선수들 보면 심장 문제, 에릭센 같은 경우 그렇죠. 이런 어떤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촉발한 그래서 이렇게 조금 늘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프리미어리그 공식 입장을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선수들의 그 건강에 그렇습니다. 이 안전 우선이 우리는 최선이다. 최선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 교체 숫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숫자를 늘리는 건 선수들의 그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 심장 문제가 있는 선수들, 뭐 알폰소 데이비스, 아게로, 에릭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 주말에 있는 이 토트넘과 뉴캐슬전에서도 두브라부카 골키퍼가 뉴캐슬 골키퍼가 심장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국가대표팀에서 하차를 했어요. 심장 문제가 이상이 있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너무 몸에 무리가 가는 그런 이제 신체 활동이나 특히나 운동 선수들은 그런 체력 관리를 좀 확실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지금 판단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이 엔트리 확대와 교체 확대를 두 가지로 좀 볼 텐데 리그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돈 많고 그러다 보면 교체 선수도 아무래도
좋은 네. 선수들이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강팀과 약팀이 더 좀 벌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프리미어 리그가 다른 리그들은 다 그 교체 숫자를 늘리는 것에 동의를 했는데 프리미어 리그만큼은 그 교체 숫자를 늘리는 걸 아직까지는 허락을 안 해줬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강팀들은 당연히 벤치 자원들도 좋은 선수들이 많을 거고 네. 그러면 경기를 운영할 때 교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건 강팀이 당연히 반겨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강팀과 약팀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0대 0이에요. 그런데 약팀은 투입해서 새롭게 이제 체력적으로 완벽한 선수들을 투입할 선수들이 별로 없는데 강팀들은 그냥 주전 라인업과 비슷한 선수들, 내 수준의 선수들을 투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보통 선수들이 B클럽으로 이적하기 조금 이제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B클럽으로 갔을 때 교체 자원으로 못 뛰게 되면 어쩌지? 그 교체 숫자가 3명밖에 없는데 내가 그 3명 안에 못 들면 어쩌지? 아예 경기를 내가 못 뛰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5개로 늘면 충분히 그 고민도 해결돼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B클럽들이 수준 높은 선수들, 특히 수준 높은 백업 자원들을 데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중하위권 팀들이 이 교체 숫자를 늘리는 걸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축구보다 중요한 게 있다. 선수의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수의 건강이 우리가 축구를 잘하고 뭐 순위 싸움을 하고 이런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피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여러 리그들이 이 교체 숫자를 늘리자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는 거고 프리미어리그도 결국 이러한 이 교체 숫자를 늘리는 그런 방향성에 동의를 하게 된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이제 리그는 선수 어떤 교체도 늘고 하면서 당연히 이 빈부격차가 더 커질 거고 뭐 격차가 벌어지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의 건강이다. 그쵸.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 그러면 이 단기 어떤 토너먼트라고 불리는 이런 대회에서 엔트리가 늘어나거나 교체가 늘어나면 과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겠는가? 강팀한테 더 유리할 것인가? 약팀한테 기회가 생길 것인가? 당연히 강팀한테 일단 유리하고요. 일단 숫자가 늘어나는 건 강팀한테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교체 명단이나 벤치에 앉아있는 자원들이 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강팀들한테 유리한데 우리가 한 달밖에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월드컵이 겨울에 있기 때문에 보통 유럽 리그가 진행되다가 잠깐 멈추고 월드컵에 옵니다. 그러면 선수들의 이러한 체력적인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월드컵 시즌에 들어가면 각 팀들이 이틀에 한 번 혹은 3일에 한 번꼴로 계속 경기를 해요. 그 조별리그부터. 그렇다면 우리는 선수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방향성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피파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도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쯤에 좀 결론이 나겠죠. 그런 이제 와중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수가 조금 더 혜택을 볼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또 궁금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궁금증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벤투 감독이 뽑고 있는 스쿼드 자원들 중에서 이 보통 한 35명, 6명 정도를 뽑아요. 벤투 감독이 원래.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벤치 명단에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특히나 어떤 포지션이냐면 이선 자원들의 그 이선 자원들의 이 월드컵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벤투 감독이 보통 포지션별로 2명 정도씩 뽑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왼쪽 풀백, 뭐 오른쪽 풀백 생각하면 우리가 홍철, 김진수, 오른쪽에는 이용, 김태환 이런 것처럼 2명씩 이렇게 뽑는데 공격 라인에는 이게 2명씩 하다 보면 공격 라인은 한 그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밑에 이선 자원이 3명 정도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한 5명 정도 혹은 6명 정도밖에 못 뽑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황의조,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권창훈 요 이제 고정 멤버에 송민규 정도? 요 정도까지만 뽑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인원이 좀 늘어나면 우리가 이선 자원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선수가 아주 많아요. 송민규, 이동준, 이동경, 정우영, 김건희, 뭐 남태희, 나상호 여기에 대해서 많긴 많다. 이강인 특히나 벤투 감독이 가장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선 자원들이. 그런데 그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 지금 월드컵을 갈 수 있었다면
이제 월드컵 엔트리가 늘어나면 3-4명 정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가 더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러면 저 이강인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그런 이제 늘어나면. 조규성을 뺐네. 조규성도. 조규성도 이제 주전 멤버죠. 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뽑는 것도 이 엔트리의 영향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엔트리가 적은 상황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데려가기가 좀 애매해요. 네네. 이강인 선수가 정말 그 마요르카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이제 데려가야 되는 이유는 또 있죠. 저번에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중간중간에 분명히 그 날카로운 킥이 필요한 순간, 그 창의성이 필요한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을 때나 비기고 있을 때 경기의 좀 템포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경기의 흐름을 갑자기 가져와야 될 때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분명히 벤투 감독 입장에서도 필요한데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또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상황, 한 점 승부일 상황에 뭐 프리킥 한 방 같은 거, 그렇죠. 코너킥 한 방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벤투 감독의 전술에 있어서는 이강인 선수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커로 뛰었을 때 순간순간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로는 이 토너먼트, 특히나 이 월드컵이라는 그 짧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그 대회에서는 그런 선수가 한 명씩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경 선수도 지금 말씀하시고 이제 이동경 선수 있지. 계신데 그렇게 이제 좀 킥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서 이강인 선수도 이 엔트리가 늘어나면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엔트리 이 부분은 조만간 이제 피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